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기국회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으로서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카톡이나 다른 부분으로서 자료는 배포됐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결과물은 암울한 수준입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시급한 민생 법안은 계속 묶여 있습니다. 교섭단체 3당이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두고 극한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동식물 국회,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20대 국회 뒤에 붙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한 일이 박근혜 탄핵 하나로만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촛불 이전의 국회라고는 하지만 민의의 전당입니다. 사회 곳곳에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제 패스트 트랙 법안 관련한 문제인데요. 20대 국회에 남겨진 가장 큰 의무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입니다. 여야 사당은 이번에야말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적기라는 판단에 정치개혁,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바 있습니다. 물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아쉬운 내용도 있고 조율을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은 아는 경우에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대 1이라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로 비례성이 강화된다면 준연동형이라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법개혁안 또한 공수처의 인사권 등 아직 완전히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반드시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즉시 상정하고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이마저도 사실 늦은 것입니다. 12월 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그러면 다음 총선도 또다시 법이 정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안을 내라고 했더니 공수처는 죽어도 안 되고 비례대표는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한국당입니다. 정치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고 노회찬 대표의 표현대로 동네에 파출소가 생긴다 하니까 범죄자들이 반대하는 꼴이고 민심이 반영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그릇 지키기라며 호도하지만 오히려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더 먹겠다는 게 그들의 속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불법 정보도 모자라 동료 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나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검찰에 이첩된 지는 2달이 흘렀고 지금 7개월 고발된 지는 7개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출석에 실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한 명뿐입니다. 우아한 일입니다. 어떤 사안은 검찰
수십 명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현행범들인데 영장도 청구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셈입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과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다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4월 국회에서의 불법 폭력 사태가 나 원내대표 지도하에 한국당이 조직적으로 국회의회 회의를 방해하고 동료원을 감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인 12월 17일 전에 4월 국회 불법 폭력 행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더 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속될 것입니다. 국회개혁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금지법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책정하고 이를 외부 심사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울뿐인 국회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과 민간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설치해 국회의원 셀프 징계 허울을 벗길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회활동 셀프 국외 활동 셀프 심사를 흔히 외유로 불리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외 활동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회 전문 정책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의원실별 보좌진 축소 또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정책 보좌진이 의원의 개인 비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보좌진 인력 풀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국회 개혁안과의 차이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정의당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5대 국회 개혁 과제와 함께 필수 처리 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임금법,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조사 특별법, 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생명 안전법, 비동의 간음 처벌법,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등도 책임져야 할 법안입니다. 막아야 할 법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탄력 근로제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선택 근로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재벌 대기업에 휘둘리며 여지를 주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노동자의 삶을 벼랑에 몰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의 확대는 반쪽짜리 경제사회의 노동위원회의 논의라도 거쳤지만 선택 근로시간제는 경상도에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선택 근로제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 존중 사회라는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논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의 개혁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증액 사업입니다. 이 원칙은 정부가 제출한 재정 확대 기조에는 정의당 동의하지만 내년도 예산 삶의 질 향상, 불평등 완화, 경제적 이익에 처한 서민 지원, 국민안전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될 예산은 따로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제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했으면 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을 돌보는 게 정답입니다. 답을 제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도리, 그리고 마지막 임무는 안수하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